하안검 성형술 전과 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서 하안검 수술로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강영주 원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하안검 성형술은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분들, 노화가 진행된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주위에 수술하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말씀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 오해나 과도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제대로만 하면 하안검 수술만큼 만족도가 높은 수술도 드물어요. 근데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하안검 수술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질문은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검색 사이트들에서 많은 분들이 하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지 하안검 성형술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성형술은 피부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이름 그대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울퉁불퉁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지방 재배치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처져 있는 경우에는 그 주름을 쫙 올려주고 펴주는 하안검 성형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되셨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눈밑이 점점 늘어지고 있어서 하안검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정도예요. 착색인지 까맣게 변하기도 했고요. 이 나이에도 하안검 수술 효과가 있을까요? 이분은 눈밑이 점점 처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눈밑에 처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보다는 하안검 성형술이 적합하시고요. 이분은 눈밑에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났다고 하셨고, 눈밑에 피부색이 좀 까맣게 착색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 경우가 있고, 그림자가 져서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져서 어둡게 보이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 불룩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늘진 부분이 사라지니까 다시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색 자체가 좀 어둡게 변한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더라도 피부의 색깔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토닝 같은 미백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로 올라가시면 돼요. 50대 후반인 나이에도 수술이 가능하냐, 수술에 효과가 있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하안검 성형술을 가장 많이 하시는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사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안검 성형술을 했는데 흉터가 남으면 어떡하죠? 한쪽이 유독 심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 수술을 같은 날 했는데 회복 속도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쪽이 더 부어있거나 한쪽이 더 흉터가 많이 보인다거나 해서 비대칭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닐까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양쪽의 조직량이나 안쪽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붓기 차이나 회복 속도의 차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체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정말 가끔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에만 염증이 생긴다거나 한쪽에 이제 피가 찬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 좀 심각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만약에 내원을 하시면 빠르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불안하시면 병원에서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아빠가 하안검 성형술 한 지 15일 만에 눈 밑에 볼록하게 두 줄이 생겼는데 이거 AS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붓기일까요? 상담 실장님 말로는 한 달째 경과 보러 와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는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술 후 초반에 한 1, 2주 사이에 모양이 붓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시기에는 사실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는 자연히 빠질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면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이 모양이면 그거는 문제인데 일주일째, 2주일째 부어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약속했던 팁을 드리면요. 하안검 성형술로 개선이 되는 부분, 개선이 어려운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개선되는 부분은 하안검 성형술이 당겨주고 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안검 성형술을 하면은 눈 밑에 경계 부분, 지방이 울퉁불퉁한 부분,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겨서 펴는 걸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주름이 워낙 깊어졌다거나 처진 부분이 너무 많고 주름이 이제 워낙에 오래돼서 흉터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해서 펴 놓는다고 해도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안검 성형술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5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노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너무 많이 처지거나 눈꺼풀의 탄력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겨서 펴주는 걸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눈 밑에 피부색이 어두운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겨서 펴준다고 하더라도 눈물꼬랑 말고 그 아래쪽에 인대가 붙어있는 인디안 밴드는 다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쪽을 당겨도 인디안 밴드는 안 당겨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팁은 여러분들이 하안검 성형술을 고려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지 정확하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수술 결과도 원하시는 대로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안검 성형술을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만 알고 하안검 성형술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하안검 성형술의 효과에 대해서 상담할 때 꼭 써먹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하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수술 후의 경과 볼 때 뭐 궁금하셨다거나 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